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나요? 왜 남자들은 유독 나이 어린 여성에게 더 끌리는 걸까?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현상을 뇌, 과학과 진화 심리학이라는 현대 과학의 렌즈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뇌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볼까요? 먼저 이야기를 아주 먼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전달하여 번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생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여성을 찾아 배우자로 삼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생식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진화 심리학 연구들이 가리키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바로 젊음입니다. 젊은 여성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 기간이 길며 출산 후에도 자녀를 오랜 시간 동안 돌보고 양육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비드 버스와 같은 저명한 진화 심리학자들은 남성이 젊음과 관련된 특성, 예를 들어 깨끗한 피부, 빛나는 머릿결, 탄력 있는 몸매 등에 끌리는 이유가 여성의 높은 생식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젊음이 곧 생식 가치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다는 물리적인 나이 자체만을 선호한다는 것을 넘어 번식력과 건강함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남성이 본능적으로 선호하게 된다는 가설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젊음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이상화하고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 광고,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서 비춰지는 이상적인 로맨틱 파트너의 이미지는 대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성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이상향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면서 젊은 여성을 자신만의 이상적인 연애 또는 결혼 상대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특성을 넘어 아름다운 매력, 심지어는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젊은 여성과의 관계가 남성에게 내가 이 정도 능력과 매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일종의 성공, 신호나 사회적 지위의 한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남성 개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젊은 여성 자체를 넘어서 그녀를 통해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선호 현상 뒤에는 어떤 뇌,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 뇌는 특정 행동이나 경험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 시스템의 핵심에는 도파민이라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젊음, 건강함, 신체적인 매력,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지적인 매력이나 깊이 있는 감정적인 교감 같은 긍정적인 자극들이 우리 뇌의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젊고 매력적인 상대를 만나거나 그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우리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 긍정적인 경험을 다시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긍정적인 강화 학습으로 볼 수 있죠. 또한 또 다른 중요한 호르몬인 옥시토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 또는 유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우리가 타인에게 매력을 느끼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높은 감성 지능을 발휘하여 상대방과 깊은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는 관계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감정적 환경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즉, 젊음 자체보다는 감정적인 교감 능력이나 관계의 질이 옥시토신 분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들은 종종 자신의 신체적인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직업적인 경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정체되거나 혹은 이성에게 어필하는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으로 일부 남성들은 젊은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젊음과 활력을 재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일종의 자아 유효성을 다시금 느끼고 자신이 여전히 능력 있고 매력적인 존재임을 확인받으려는 깊은 심리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생기발랄함과 에너지는 나이든 남성에게 일종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머 감각이나 재치와 같은 지적인 능력 또한 이 선호 현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머, 특히 고도의 풍자나 기지는 단순히 사람을 웃기는 것을 넘어 복잡한 사고력과 높은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재치 있고 영리한 유머 감각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은 지적인 민첩성과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는 특히 성숙함과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교감은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고 상대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에 비해 사회 경험이나 인생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조언해주거나 세상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일종의 권위와 통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남성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직업이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남성들에게 젊은 여성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성장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매우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는 남성에게 정체되어 있던 삶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뇌가 평균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우리 각 개인의 뇌는 정말이지 다양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남성이 다 똑같이 어린 여성을 일률적으로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성이 다 똑같은 이유로 특정 남성을 선호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개인차는 항상 존재하며 이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인 맥락 또한 이 선호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져 성별 간의 역할 구분이 희미해지고 개인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에서는 연령 차이에 대한 선호도가 그리 크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선호도 또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남성이 앞에서 언급한 진화 심리학적, 뇌과학적, 심리적 이유들 때문에 어린 여성을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젊은 여성이 재정적인 안정이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나이 많은 남성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 고유한 가치관, 그리고 복합적인 동기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성이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현상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진화 심리학적인 요인들, 우리 뇌 속에서 작용하는 정교한 신경화학적 메커니즘들, 그리고 개인의 깊은 심리적인 욕구와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까지 정말이지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나타나는 매우 다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서 좋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우리 인간 본연의 복잡다단한 욕구와 함께 사회적인 맥락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셈이죠. 오늘 스크립트 어떠셨나요?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